오피스텔에서 돌아온 뒤에도 서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민재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졸업식 사진, 준호의 생일 사진,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던 민재. 그 웃음은 서연이 기억하는 남편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재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중요한 서류가 많다며 서재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영수증, 회사 자료, 오래된 메모지. 그렇게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작은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평소 민재가 사용하던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계좌, 같은 이름, 박준호. 한 달, 두 달, 세 달. 송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등록금. 사용 목적은 달랐지만 받는 사람은 늘 같았습니다. 박준호. 서연은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통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송금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몇 년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나이, 송금이 시작된 시기, 휴대폰 속 문자, 오피스텔 사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최수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순간부터, 준호가 학교에 들어가던 순간부터, 준호가 자라던 모든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진 또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 역시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또 다른 곳에도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었을까? 그때 통장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마지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최근 송금 날짜, 민재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재는 준호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수진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통장 한 권이 25해 결혼 생활보다 더 많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숨긴 것은 비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절반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민재가 남긴 통장 속에는 서연이 몰랐던 20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막장 극장, 숨겨진 세월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